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 한국형 헬스케어 발전 방안과 전망의 발표를 맡은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변호사 김태민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분야의 규제나 또 법령 그리고 실제 사건들을 맡아서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나라 사실 요새 K 푸드부터 해서 이 K 헬스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발전 방안과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매일매일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오늘 확진자 수나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인 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한 600명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500명 남짓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 수출이라든지 무역 그다음 경제에 굉장히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의외로 코로나 덕에 이제 수혜를 보는 이런 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게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IT 그다음에 우리 해운 조선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식품 분야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야보다 이 식품 특히 온라인 유통을 통한 식품 산업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 산업이 아마 다른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오늘 바이러스 뉴 노멀 시대 면역력 증강이라는 이 주제와 맞게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면역력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기능식품이 2016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이 식품만 따로 떼어낸 이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TV나 이런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요새 유행하는 논이니 무슨 ABC 주스 다양한 건강식품 우리 인삼을 사용한 거 흑마늘을 사용한 것들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소비자분들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원료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에 식약처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있으면 그건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게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섭취하시는 모든 식품은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식품의 카테고리를 확대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장보다는 최소한 3배에서 10배 이상도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음식물의 섭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건강을 위해서만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모든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에 좋은 이런 음식품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중에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면역력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요. 우리가 이제 일단 결국 우리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 헬스케어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면역력이라는 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건강에 좋은
좀 우리 과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무지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역력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피곤하지 않고 뭔가 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이런 느낌을 가진 게 결국 면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강식품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제가 말씀드린 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의 섭취 목적이나 또는 왜 구매를 하는지를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일 먼저 나온 게 건강 유지 목적, 그 다음 면역력 향상이 2위라고 하는데 이제 중복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로 회복,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소비자가 보는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시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과 건강 유지,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은 사실상 이 제품으로 해서 제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제품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홍삼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긴 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 건강 유지와 면역력 향상 이런 그 제품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 자료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들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뭐 홍삼이라든지 그다음 알로에, 그다음 뭐 크로렐라, 버섯 추출물 이런 것들 사실 이미 기존에 섭취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많이 구매를 해 보신 경험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법률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냐 아니냐, 결국은 이제 또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GMP 시설을 갖춘 업소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햇섭 시설을 갖춘 업소에서 만든 거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좀 구분이 될 수 있지만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냥 내 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홍삼이 들어가더라도 법률에 정한 기준을 넘어서 만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홍삼이 들어갔는데 그냥 음료로 마시는 건 또 일반 식품 중에 건강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우리 헬스케어 시장이 좀 더 외연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료별 시장도 보시면은요, 우리 면역력과 관련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홍삼이 지금 점유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유산균 제품들,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눈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 시장 한 3조 8천억 중에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들이 홍삼을 포함한 면역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건강 증진이나 유지에 굉장히 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의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도 보면은 크게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를 우리 뭐 국내 대기업이나 독점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 건강식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건강식품 사업부로 독립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약회사로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은 전부 다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지금 일반 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소비자의 인지도를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인지질 함량이 있다고 알려진 무슨 크릴 오일이라든지 또는 뭐 아르간 오일 등등 해서 다양한 그 제품군을 중소 회사들이 판매 또는 수입하면서 요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3등분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국내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돼 있다고 해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 이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이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좀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면역력 증강이라도 원료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새롭게 시장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이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남기보다는 뭐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원료도 변화하고 소비자도 동일한 제품보다 뭔가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기능 또는 더 나은 기능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나 판매하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최초에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생긴 게 2003년도인데요. 그때 워낙 혼탁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과대 광고, 소비자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TV 방송을 틀면 뭐 전문 의료인들이 나와서 특정 원료가 어디 어디에 좋다 또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분들도 나와서 일반 시민인데 내가 뭐 암에 걸렸다 뭐가 있는데 이런 원료를 해서 뭐 이런 채소 또는 뭐 야채 아니면 과일 뭐 아니면 일반 뿌리 뭐 식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뭐 질병이 완치됐다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걸 보고서 저걸 먹으면 저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오인과 혼돈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성 원료를 식약처에 신청을 하고 독성검사, 안전성검사, 또 효능검사 등을 통해서 인체적용 실험까지 모두 합격을 해야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을 허가를 해주고 특히 우리 홍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라는 표시를 광고를 하려면 식약처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되는 이런 그 절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면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그 국내 시장 또는 해외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이 글로벌 산업이 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이런 규제를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환하거나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예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 과대 광고가 굉장히 심했어서 소비자들이 과대 광고를 구분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 맞게 2018년도에 광고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가 항상 사전에 광고를 검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심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요거 제가 이제 직접 수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요 2018년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사전 심의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율심의로 전환이 돼서 좀 더 과거보다는 광고가 자유롭다고는 하나 여전히 좀 광고가 아직은 좀 심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규제가.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광고에 대한 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도 홍삼이나 흑마늘이 코로나 예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대 광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는 자율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사후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과대 광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웬만한 살인 사건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처벌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 쪽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하도록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외에 일반 건강식품에도 특정 기능성 원료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들어간 일반 식품에도 이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확대되고, 지금 보시는 이 목록은 일반 식품 회사들이 내가 만드는 두부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일반 음료, 이런 음료에다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넣어서 기능성 표시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10개밖에 없지만 이게 100개, 1000개 늘어나면 아마도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통합으로 돼서 더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맞춤형 판매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몸에 맞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지금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인 맞춤형 판매 그리고 소분 판매가 이제 허락되고, 지금 많은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규제는 건강기능식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좀 전환이 돼서 산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좀 변경되어야 하고요. 광고는 사후관리, 그리고 이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개인 맞춤형 소분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